전쟁을 피하고 싶었던 사람들은 중립국으로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키라와 그 친구들은 중립국인 오브의 콜로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코디네이터와 내추럴의 전쟁으로 난리가 났지만 이들은 마치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평화롭고 행복한 대학 생활을 보내고 있었죠. 그렇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이 행복이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지구연합이 중립국 콜로니에서 극비리의 전투형 모빌 슈트를 개발하고 있다는 정보를 알게 된 플랜트는 이를 빼앗기 위해 코디네이터의 전쟁 영웅인 라우르 크루제 대장을 중심으로 한 자프트 특수부대를 침투시키게 됩니다. 때 아닌 비상경보가 울려 키라와 친구들은 긴급히 안전한 곳으로 도망을 치지만 미처 도망치지 못한 소녀를 본 키라는 그녀를 도와서 먼저 대피소로 보냈습니다. 이후 자신도 피난처를 찾던 도중 총에 맞은 군인을 부축하다가 자프트군에게 공격받게 되었는데 그들에게 공격해온 것이 바로 어린 시절 중립도시에서 함께 자랐던 옛 친구 아스란 자라라는 것을 알고는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아스란 또한 친구인 키라를 알아보고는 당황한 나머지 어쩔 줄을 몰랐고 그 순간을 이용하여 다친 지구군은 민간인인 키라를 데리고 총알과 폭탄을 피해서 방탄으로 무장한 건담이라는 모빌 슈트에 탑승합니다. 자프트 특수부대는 이 기습 전투를 통해서 지구군이 몰래 만들고 있던 5개의 건담 중 4개를 빼앗는 데 성공했습니다. 겨우 남은 한 대를 키라와 동승한 지구군이 타게 되었지만 복잡한 건담을 내추럴인 그녀가 조종하는 것은 아직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에 상대의 공격을 간신히 피해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키라는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건담을 조종하였습니다. 허둥대던 건담이 갑자기 엄청난 움직임을 보여주며 공격을 해오자 놀란 자프트군은 일시적으로 후퇴를 하였습니다. 긴박했던 전투가 끝나고 키라와 친구들은 상처 입은 지구군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마류 라미아스 대위라고 밝힌 그녀는 지구군의 군사 비밀을 목격했다며 키라 일행들을 구속하려고 했습니다. 키라와 친구들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은 전쟁과는 상관없는 중립국 소속의 민간인이기에 지구군에게 구속당할 이유가 없다고 얘기해봤지만 더 이상 얘기를 듣지도 않고 총으로 위협하는 지구군에 의해서 결국 구속되고 말았습니다. 군법에 의해서 민간인들을 붙잡아 두긴 했지만 이들의 처리를 결정할 지휘관은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나마 폭격 속에서 살아남았던 엘리트 장교 나탈 버지를 소이가 잔존 세력을 모아 건담과 함께 비밀리에 만들고 있던 최신 우주 전투함 아크엔젤을 발진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한편 콜로니에 침투한 특수부대와는 별개로 우주에서는 각 군의 최고 영웅들이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한 전투에서 50기를 격추시키는 괴물 파일럿 라우르 크루제가 자프트에 있다면 지구군에는 엔드미온의 매라고 불리우는 무우라 프라가가 있었습니다. 지구군이 운용하는 모빌 아머는 9세대의 전투기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서 모빌 슈트를 격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런데도 무우라 프라가는 모빌 아머를 타고 모빌 슈트와 대등하게 싸우며 심지어 격추시켜버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남자였습니다. 이 둘의 싸움이 지금 콜로니 밖의 우주에서 펼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체의 한계를 넘어선 조종 실력으로 싸우던 둘의 전투는 끝이 나질 않고 결국 콜로니의 내부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빼앗지 못했던 스트라이크 건담을 확인한 크루제는 목표를 바꿔 건담을 공격했지만 아크엔젤과 구속당했던 키라가 건담으로 활약해준 덕분에 크루제를 물러서게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비록 전투함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처음 건담을 탔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조종 실력을 보여준 키라를 보곤 지구군은 키라가 내추럴이 아닌 코디네이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각 탈출한 크루제와 함께 자프트 부대원들은 큰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전혀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빼앗은 건담을 이용해 키라와 싸워보니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모빌 슈트보다도 월등히 좋은 성능을 지녔기 때문이었습니다. 애초에 모빌 슈트라는 것을 만들어서 전세를 역전한 것이 코디네이터인데 내추럴들이 이런 고성능의 모빌 슈트를 만들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비록 한 대이지만 스트라이크 건담을 내버려 두고 간다면 분명 가까운 미래에 코디네이터를 위협할 것이었기 때문에 자프트는 다시 한번 콜로니로 침투했습니다. 또한 키라의 친구인 아스라는 같은 동포인 키라를 회유해서 플랜트로 데려가기 위해 작전에 나서게 됩니다.
키라는 민간인으로서 싸울 이유도 없고 싸우고 싶은 마음도 없었지만 공격해오는 자프트로부터 자신과 친구들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건담에 올라 자프트의 모빌슈트를 격추시켰습니다. 전우를 잃었지만 아스라는 키라가 원망스럽지 않았습니다. 단지 어려서부터 착하고 남들 부탁을 거절할 줄 몰랐던 키라를 내추럴이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한 아스라는 더욱 힘을 내서 키라를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된 폭격과 빔 공격에 콜로니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찢겨져 버리자 두 사람도 압력에 휘말려 헤어지게 됩니다. 엄청난 힘에 의해 멀리 떨어져 버린 키라가 돌아가는 길을 찾던 중 미처 탈출하지 못한 구명 포트를 발견하고 아크엔젤로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그 안에는 친구, 사이의 여자친구이자 대서양 연방 사무차관의 딸인 프레이 알스터와 민간인들이 있었고 이들을 아크엔젤이 보호하게 되었습니다. 스트라이크 건담을 제거하는 데 실패한 자프트는 더욱 초조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들이 지구군으로 돌아가서 건담이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끝까지 추적하기로 결심하는데 라미아스는 우주 쓰레기들로 장애물들이 많이 있어서 추격하기 힘든 곳으로 항로를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늘어난 인원분만큼의 보급을 위해서 근처 쓰레기 더미 속 쓸만한 것들을 찾던 중 끔찍한 역사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엔 우주에 있을 리가 없는 흙과 건물 파편들이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설마 하며 열어본 그곳엔 아직 사람이 숨진 잔해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던 유니우스 세븐의 핵미사일 피해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키라와 친구들은 차마 눈으로 보기 힘든 끔찍한 광경을 지켜보면서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녹아버린 안타까운 영혼들 속에서 참회하며 용서를 구하는 심정으로 이들이 남긴 물과 쓸만한 부품들을 집어왔습니다. 그럼에도 죄책감이 들어서 약소하지만 피해자들이 천국에서라도 평화롭고 행복하길 진심으로 바라며 한 장 한 장 꽃을 접으며 기도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이미 무엇도 들을 수 없는 곳으로 가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그저 남의 일만 같았던 전쟁이 점점 자신들의 삶으로 다가왔지만 그 의미를 깨닫기도 전에 신께서는 아직 미성숙한 이들이 잠시 동안 생각해볼 시간조차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물자를 옮기던 친구들을 발견한 자프트가 공격을 해왔던 것입니다. 다행히 경계하고 있던 키라가 모빌슈트를 처리해준 덕에 친구들은 목숨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키라를 향해 고마워하며 유능한 파일럿인 그를 자랑스러워하는 친구들과 다르게 방금 전 유니스 세븐의 참혹한 현장을 본 키라는 죄책감에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의 키라는 살아남기 위해서 당연히 적을 공격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공격하는 것이 모빌슈트라는 기계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걸 인지하게 된 키라는 떨리는 손을 붙잡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런 키라의 기분을 모르는 친구들은 사람을 죽이고 왔음에도 잘했다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자 키라는 기뻐하는 친구들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혼자만의 상처로 마음속 깊이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혼자 고통스러워하던 그는 또 한 번 움직이지 못하는 구명 포트를 발견했고 그곳에서 유니우스 세븐의 1주년 추모식을 위해 사전조사로 찾아왔던 현 플랜트 평유의 최고 의장의 딸 라크스 클라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연히 지구연합과 플랜트의 고위급 자녀들을 모두 구출했지만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아크엔젤 내부에서 코디네이터라는 이유로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린 라크스 클라인을 보자 키라는 더욱 괴로워했던 것이죠. 같은 코디네이터이기도 하고 자신이 데려왔다는 책임감으로 인해서 키라는 그녀와 말상대를 하며 서로 친해지는 계기가 됩니다. 시간이 흘러 지구연합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프레이의 아버지가 하나밖에 없는 딸을 만나기 위해 직접 지구군 함대에 올라 마중을 나오지만 다시 나타난 크루제 부대에 의해서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빼앗긴 4기의 건담이 압도적인 위력을 과시하며 지구군을 공격해오자 전멸에 가까운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못한 프레이는 유일한 가족인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라크스를 데리고 브릿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곤 모두를 향해서 자프트에게 평의회장 딸을 인질로 잡고 있으니 전투를 멈추라고 말하라 하였으나 그 순간 한 줄기 빔 공격이 아버지가 타고 있던 함선을 관통해 그대로 폭파했습니다. 눈앞에서 아버지의 죽음을 맞이한 프레이는 비명을 지르자 브릿지 내부는 절망적인 공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버지를 소이는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살아남기 위해서 결단했고 자프트에게 인지를 잡고 있으니 물러서라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것을 들은 자프트는 지구군의 치졸한 수법에 격분했습니다. 특히나 라크스의 약혼자였던 아스라는 분노에 차올라서 키라에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비겁한 행동을 저지르는 지구군을 지키려고 하냐며 소리 지르는 아스란에게 키라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힘들었던 전투가 끝나고 아크엔젤로 돌아온 키라. 그를 맞이하는 것은 고생했다는 따뜻한 말이 아니라 오히려 증오에 가득 차서 왜 아버지를 지키지 못했냐며 같은 코디네이터라서 싸우는 척만 했냐는 프레이의 독설을 듣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사람에게 굉장히 상처가 되는 말이었지만 가족을 잃고 울고 있는 프레이를 보니 오히려 지켜내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해내지 못한 키라는 자신의 무능함을 탓하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알 리 없던 프레이는 아버지를 살해한 코디네이터를 증오했고 결국 그 감정에 잡아먹혀 키라를 이용해 코디네이터를 전부 몰살시킬 생각을 합니다. 이런 위험한 생각에 비해서 그 방법은 정말 어린애 같았는데요. 뛰어난 파일럿이지만 마음이 연약해서 종종 괴로운 표정을 짓는 키라의 마음을 다독여준다면 키라는 싸움에만 전념하여 결국 코디네이터를 모두 죽일 것이라는 발상이었습니다. 이런 엉터리 같은 생각을 하는 소녀가 전쟁이 없는 세상에서 살았다면 얼마나 순수하게 살아갈까 싶지만 비참하게도 전쟁은 사람의 순수함과 미소를 허락해주질 않았습니다. 한편 친구의 약혼녀를 인질로 잡고 있던 키라는 고민이 더욱 늘었습니다. 애초에 라크스를 인질로 잡기 위해 구한 것이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녀를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몰래 자프트에게 돌려보냅니다. 라크스를 돌려받은 아스라는 키라도 함께 가자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없다면 아크엔젤에 있는 친구들을 지킬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키라는 아스란의 손을 잡지 못하고 또다시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아크엔젤은 드디어 지구 근처까지 올 수 있었고 그곳에서 할버튼 제독이 지휘하는 지구군 함대를 만나게 됩니다. 할버튼 제독은 과거 자프트가 처음으로 모빌슈트를 선보였을 때부터 그 중요성을 깨닫고 내추럴용 모빌슈트와 그것을 운영할 우주선을 만들자고 제안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아크엔젤과 건담의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무사히 헤쳐나온 라미아스 함장을 칭찬하며 아크엔젤을 본인 함대에 편성시키고 그간 돌보고 있던 민간인들을 모두 구명포트를 통해 지구로 내려보내기로 하였습니다. 학생이었던 키라의 친구들도 지구로 갈 수 있었지만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것을 느꼈는지 오히려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선 싸울 수밖에 없다며 군에 정식으로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입대하자 키라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건담을 조종할 코디네이터가 자신밖에 없는 상황에서 친구들을 놓고 간다는 것은 이들의 죽음을 방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어 아크엔젤에 남으려고 했지만 할버트는 오히려 키라를 혼내켰습니다. 스스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냐며 지구로 향하는 구명포트로 키라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며 구명포트로 가던 중 그간 지켜줘서 고맙다고 꼬마 소녀에게 종이로 만든 꽃을 건네받았습니다. 꽃을 바라보던 키라는 여태껏 자신이 해왔던 누군가를 지켜주는 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그동안 의도하지 않게 전쟁에 휘말린 바람에 억지로 탔던 건담에서 키라는 살기 위해서 무기를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운 좋게도 자신이 모빌슈트를 조종할 능력이 있어서 지금까지 버텨왔지만 그에겐 뚜렷한 목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없으면 친구들이 죽기 때문에 싸웠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또 다른 친구를 공격하던지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이런 괴리감 속에서 그는 무엇을 우선하지도 선택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키라는 이제 달라지려고 마음먹었습니다. 비록 불우한 운명이지만 그 속에서 도망치지 않기로 맹세했습니다. 내가 지키고 싶은 것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끼는 이들을 위해서 키라는 신께서 쥐어주신 이 힘을 사용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이런 다짐을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자프트는 이들이 지구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마지막 총공격을 펼쳤습니다. 지구군 함대와 아크엔젤은 최선을 다했지만
자프트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멸하기 직전의 상황에서 자신들이 노려지고 있는 것을 알았던 라미아스 함장은 목숨을 걸고 미끼가 되기로 했습니다. 자프트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무리하게 지구로 강화한 아크엔젤. 지구로 다가갈수록 마찰로 인해서 아크엔젤은 마치 불덩이처럼 보였습니다. 키라와 프라가의 수비를 바탕으로 함선이 안정적으로 강화할수록 자프트는 더욱 초조해져 갔습니다. 더 이상 지체되면 지구의 중력에 빨려 들어가 공격을 멈출 수밖에 없었기에 더욱 공격을 쏟아부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 스트라이크 건담 주변을 맴돌고 있는 구명포트 때문에 제대로 조준을 할 수가 없어서 짜증이 솟은 자프트는 방해가 되는 구명포트를 공격하고 마는데 놀란 키라가 방패를 들고 공격을 막아보려 했지만 고맙다며 꽃을 주었던 소녀가 타고 있던 구명포트는 피격당해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